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와 금리 변화 속에서 우리 주택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택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 전원이 최소 내년 말까지 집값 강세가 계속될 거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모두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5% 인상률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보니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미리 전세가를 크게 올려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오는 시장도 사실 지금 전세나 임대차법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가을 이사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세의 어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또 매매 시장으로 또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서울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이 극심한데 한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체돼 있어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취등록세 인상, 각종 부대 비용 상승 등으로 매물이 잠겨버리면서 거래는 줄고 신고가 거래만 계속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여름철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 공급이 바로 입주 물량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적어도 금년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 몇 년 이내에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나 안정이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은 건설 생산품입니다. 그런데 건설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됐지만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첫 단지 입주가 2025년이어서 3, 4년간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GTX와 공공재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는 읍소와 함께 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비쳤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소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은 1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개발 호재, 정책 실패 등으로 최소 내년까지 집값이 오르고 2023년 이후에나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거듭되는 정책 실패 탓에 이제는 정부의 집값 경고가 더 이상 시장에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정작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에는 늑장을 부렸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연일 지금의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하지만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85주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굵직한 대책이 나오면 집값은 일정 기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정부의 메시지가 더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셈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4년 25번의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에 요구하는 정반대로 추진된 점입니다. 내 집 마련 수요는 넘치는데 다주택자를 양도세로 옥죄다 보니 시장에 풀릴 매물은 급감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자식에게 넘겨주는 증여 비율은 이전 정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주택 공급에 인색했던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인 거래세도 올리고 시장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소한 우리가 이제 50% 이하로 낮추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매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도 고공행진하는 집값만 받쳐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자 집주인은 매물을 거뒀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거래와 신규 거래 사이에 수억 원의 가격 차를 보이는 이중 가격 현상도 현실화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 제도 개선이 전세 실수요층에게 도리어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시장의 부작용을 많이 가져온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이나 가격 양극화, 계약 가격 양극화 같은 것들이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규제를 다시 돌려놓는 게 현재의 시장 상황을 타개할 출발점이라고 언급합니다. 임대차 3법,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로 꼽힙니다. 실거주 요건을 좀 강화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완화도 아니죠. 결국은 추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조금 숨통이 튀어졌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